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보시죠. 나 이제 된 것 같은데? 나 끝났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요. 근데 정작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은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에게 대화를 거의 안 겁니다. 더 만나고 싶어 하지도 않아 보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동시에 말은 또 이렇게 합니다. 나는 확신해. 여기서 이상한 지점이 하나 있는 겁니다. 확신이 커질수록 보통 행동이 커지는 게 맞는데요. 왜 이 사람은 확신이 커질수록 행동을 멈출까요? 그 멈춤이 사실은 옥순에 대한 마음이 아니라 다른 걸 지키려고 하는 신호였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실 건가요? 오늘 영상은 그 멈춤을 한 번에 설명해 보려는 이야기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요. 광수는 옥순을 사귀는 것보다 옥순에게서 내가 괜찮은 남자라는 확인을 먼저 받으려는 쪽에 가까워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엔 엄청 전략적으로 보이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엔 나 이미 100점 맞았는데? 라고 말하는 것처럼 딱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7화만 보기에는 놓치기 쉽기 때문에 1화에서 나온 말 한두 마디부터 거꾸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말이 서로 부딪히는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말이죠. 오늘 영상에서 제가 말하는 광수의 전략은요, 거창한 작전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지를 먼저 고정시키라는 습관 정도로만 쓰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100점은 진짜 점수가 아니라 이미 합격했다고 믿는 마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이야기를 따라가 보시죠. 우리 광수 아재 마지막 가서 실화를 아주 신나게 불태웠죠. 우리 옥수 누나랑 얘기를 하면서 끝끝내 나는 영수에게 밀린다는 걸 난 인정할 수 없어 라고 밀어붙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중간에는 그렇게 말씀하시긴 해요. 내가 착각을 했나?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드디어 광수가 정신을 차렸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자, 저는 조금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인데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지를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광수 아재를 이해할 때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제일 좋을까요? 개인적인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 1화때로 가야 됩니다. 자, 1화 때 광수아지가 인터뷰를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어떻게 말씀하시냐? 자, 연상이 외모 말고도 내면이 또래보다는 약간 더 성숙하다는 생각에 라는 얘기를 해요. 더 성숙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전 여기서 혹시 더라는 부분에 혹시 악센트를 별을 붙이신 분들은 별을 한 2개 붙이고 시험 출제 가능성이 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바로 어떻게 얘기를 하냐? 인터뷰 때 단점으로는 또래 커플 친구들과 만나기 힘들었다라는 부분이 성립을 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더 성숙하다. 더 얻을 게 많다. 근데 또래랑 같이 못 다닌다. 마이너스다. 지금 광수는요. 상반되는 말을 동시에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왜 이게 상반되냐면요. 연상에 대한 이득을 얘기를 하면서 내가 연상을 만날 수 없는 이유를 동시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무언가를 가질 수밖에 없으면서 동시에 내가 무언가를 가질 수 없는 이유를 지금 동시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연상이 더 성숙하다. 나는 그렇기 때문에 연상을 만날 수밖에 없어. 근데 뒤에 가서는 도저히 나는 연상이랑 연애를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은연중에 광수는 내가 또래랑 만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가치를 은연중에 얘기를 한 거거든요. 자, 이와 같이 말은 깊게 씹으면 씹을수록 단어 하나도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그 사람의 정말 많은 정보를, 데이터를 내놓게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지금 서로 충돌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통해서 광수가 어떤 사람이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광수는요, 속된 말로 다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나는 손해를 끼치면 안 돼. 더 성숙한 연상을 만나면서도 연상으로부터 이득을 취하면서도 반대로 또래도 만날 수 있는 사람을 나는 갖고 싶다는 말로 통행하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광수의 눈에 옥수는 가장 본인의 그 니즈에 적절한 인물일 겁니다. 즉 광수가는 굉장히 전략적이고 굉장히 영리하게 이 관계를 살펴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단순히 광수가 저는 옥수를 좋아한다고만 생각하지 않아요. 끌린다. 그렇게 단순한 느낌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 이는 저는 영수아제나 상철아제도 같은 관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전문식 드립을 딱 쳤고요. 자, 이 사람은 그 드립을 딱 쳤죠. 이제 짜치는 잘난 척. 내가 이래서 나는 연상연하 특집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등 미리 포석을 쫙 깔아요. 자기 소리 때도 그렇고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보여주고 있는지를 굉장히 영리하게 1화 때부터 이미지를 쫙 깔아요. 다른 연하들은 가만히 있는데 혼자서 이렇게 포석을 깔고 혼자서 뭔가를 드러내면 그 당시에는 거부감을 일으킬 수가 있겠지.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는 상대적으로 더 많은 데이터를 내놓은, 상대적으로 각인이 되기 쉽고 기억하기 좋은 말을 했던 영수에게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즉 영수는요, 다른 사람을 천천히 알아보면서 이 남자 생각보다 괜찮네. 지금 이제 7화 때에 가서 영철과 정숙에 대한 평가가 지금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영철아재도 특히 그렇고. 자, 그 이유가 저는 뭐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바로 영수가 그토록 경계했던 상황이에요. 제 느낌상 영수는 처음에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각인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짜치는 잘난 척을 통해서 욕을 먹더라도 그렇게 함으로써 여자들이 이제는 영수밖에 기억이 안 나게끔 하는 전략을 저는 썼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시 광수의 이야기로 돌아가면 저는 광수가 굉장히 영리하게 자기가 원하는 말을 설정을 하고 들어가겠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의 영리함은
그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데는 최적화되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원하는 것이 이 사물이 아니라 인간일 경우에는 그가 생각했던 그 전략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요. 광수아재 같이 이제 한의사이기도 하고 또 압구정 퀴즈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내가 무언가를 얻겠다. 시험을 통과해서 아니면 뭔가를 해서 무언가를 얻기 위한 과정에서는 적합해요. 지금 포지션도 그렇죠. 일부러 본인의 포지션을 강원도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그 본인의 포지션을 역으로 광수아재는 내가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내가 그 당시에 노인들에게 헌신하기라고 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이 부분에서 머리가 영리해. 인간이 아닌 사물을 대할 때는 이때까지 광수의 전략이 계속해서 먹혔을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사람을 대할 때, 특히 남녀와의 관계를 대할 때는 더 이상 광수의 생각이 적용이 안 되는 순간이 나오게 됩니다. 즉 광수는 옥순 또한 내가 이때까지 했던 것처럼 옥순을 똑같이 대하면 옥순도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빠그러진 거죠. 첫 번째로 옥순 자체의 특수성, 제가 이전 동영상에서 계속 설명드리는 것처럼 애매모호하게 말한다거나 결정적으로 옥순이 첫인상을 아니면 첫 데이트 상대를 광수를 고른 이유가 광수가 마음에 들어서가 아닌 다른 전략일 수 있다는 부분을, 다른 이유일 수 있다는 걸 광수가 놓치게 되면서 모든 계산이 빠그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요, 가장 본인이 얻을 수 있는 거를 4화 때쯤에 다 얻고 나서 더 이상은 내가 뭔가를 할 필요가 없다고 느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는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이기도 합니다. 자, 조금 결이 다른 얘기를 제가 한 번에 해서 좀 헷갈리실 것 같은데요. 정리를 하면 그래요. 광수는 옥순이 자신에게 온 그 순간 모든 목적을 다 달성을 했어요. 근데 광수가 정말 원하는 거는요, 옥순을 얻는 게 아니에요. 광수가 원하는 거는 옥순에게 자신에게 오는 내가 굉장히 퀄리티 있는 사람, 굉장히 수준 높은 사람이고 굉장히 다른 사람과 다른 차별점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드러내는 게 목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 방송을 보면서 이번 7화 때 마지막 부분에 옥순과 광수가 대화하는 장면을 보면서 너무나 이상했던 게 그거였어요. 광수아재 스스로도 인정을 합니다. 나는 이때까지 옥순에게 그렇게 많이 방문한 적도 없다. 대화를 신청한 적도 없다. 알고 있어요. 그럼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내가 어떤 사람과 관계가 잘 된다고 생각을 하면은 더 많이 대화를 하고 더 많이 만나고 더 많이 보고 싶고 그게 자연스러운 반응 아니겠습니까? 왜 광수는 이렇게 모순되는 말을 할까요? 잘 되고 있다는 거를 너무도 확신을 하면서 동시에 영수보다 거의 다 만나진 않아. 틈만 나면 대화했던 옥순, 영호나 광수, 정희 커플도 마찬가지죠. 지금 밖에 나가지고 깨발랄한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는 등 상당히 그들과는 다른 포지션을 취하고 있단 말이에요. 즉 광수는요, 결정적인 순간에 더 이상 옥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을 멈춥니다. 언제 멈추냐? 정확하게는 말하면 4화 때. 옥순과 광수가 4화 때 옥순의 선택으로 광수가 고함을 지르고 난 후에 옥순이 선택을 한 후에 광수가 그 발언을 딱 해버리죠. 어우, 나 그냥 된 것 같은데? 나 끝났어. 나 4화 때 데이트하고 끝났어. 이상하잖아. 이때를 기점으로 광수는 상철이 뭘 얘기를 하든 영수에 대해서 무슨 소문이 듣든 반응은 안 합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나는 그냥 됐어. 나는 확정이야. 근데 주변에 누군가 끼어들면은 일반적으로는 광수처럼 에이 설마 그럴 리가 라고 하면서도 마음구석에서는 옥순의 마음을 다시 확인하고 싶고, 특히나 옥순이 나 또한 좋아한다고 생각한다면 좀 더 가까이 있고 싶고 좀 더 대화하고 싶고 좀 더 친밀함을 나누고 싶은 게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런데 왜 광수는 나 그냥 된 것 같은데? 나 끝났어. 야, 나 이제 결혼식 올 일만 남았어 라고 하는 짜치는 잘난 척을 딱 하고, 옥수님도 나를 마음에 들어 한다. 어떻게 이 사람을 이곳에서 딱 만났지? 내 생각엔 큰 위험이 없어 라는 말을 딱 하고 왜 더 이상 광수는 옥순에게 다가가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 관계를 이렇게 풀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광수가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싶다고 얘기했죠. 광수의 입장에서요,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진다는 거는 어떤 목록 같은 게 있을 겁니다. 1번 대학, 2번 직업, 3번 뭐, 4번 뭐. 지금은 뭐다? 4번 여성에서 걸린 거예요. 근데 이 여성을 내가 얻는 방법이 뭐냐면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 광수는요, 마치 내가 전교 1등인지 전교 2등인지를 판별하고 있는 학창 시절에 우리랑 좀 모습이 닮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수는 옥순을 얻고 옥순과 첫 데이트에서 잘 나간 듯한 그 중간 데이트 내용이 중요한 건 아니야. 내가 고함을 질렀을 때, 즉 내가 시험 문제를 풀었을 때 옥순이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이미 100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광수는 그 세부적인 내용은 중요한 게 아니야. 옥순이 첫인상을 나 골랐잖아. 이게 제일 큰 증거 아니야? 영수한테 갔어야지. 왜 나한테 왔겠어? 라는 그 생각에서 그냥 딱 멈춰버린 거예요. 여기서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광수는 말 그대로 여기서 절단 난 거예요. 우리 정숙님이 말씀대로 절단 났지. 근데 정숙이 그 절단은 영수에 대한 절단이 아니라 본인이 이제 영수로부터 절단이 된 건데, 우리 정숙은 역으로 절단이 나버렸죠. 자, 어쨌든 광수는 그렇게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난 100점이야 이미. 나 이미 시험지 끝났어. 야, 뭐하러 시험 2번 푸냐? 이미 시험에서 100점 맞으면 끝난 거 아니야? 나 합격이야. 끝. 나 이제 된 것 같아. 끝이야 이거는.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어.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문제가 뭐다? 우리 영수아재가 딱 등장을 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허우, 광수, 유아, 웡, 당신은 틀렸어. 왜냐? 옥순이 1순위가 나거든. 이제 시험이 바뀌었네?
어느 순간 이 교수님이 시험을 채점했는데 내가 A뿔이네? 너는 임마 B야. 라고 된 거예요. 즉 광수 입장에서는 옥순과의 시험에서 옥순의 첫인상 선택, 옥순이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가, 영수인가 나인가 해서 나라고 하는 분명 확답을 받았는데 시험이 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시험지가 지 멋대로 내용이 점수가 바뀌어. 아니 이거 한번 풀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거 아니었던 거예요. 즉 광수는 자신의 세계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자신의 세계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남녀관계 또한 그가 이때까지 늘 해왔던 것처럼 한의사 합격, 한의대 합격, 시험 뭐 전교 몇 등, 그럼 끝날 줄 알았어. 수능 몇 점. 그리고 옥순과의 관계도 옥순과 데이트 그하고 옥순이 나 선택했으면 끝. 그 이유는 다 뭐다? 내가 잘났기 때문이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광수는 이게 조직 생활을 하고 밖에서 온갖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 특히나 대기업이면 문화가 굉장히 빡세겠죠? 그 문화 속에서 특히 영업직이다? 더 빡세죠. 영업이 그렇게 쉬운 줄 알아. 이쪽 분야에서는 타의 추종을 구르는, 지금은 내가 C라고 하더라도 마지막 가서 빡세게 노력하면 얼마인지 이걸 A로 바꿀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광수는 생각을 못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수는 은연중에는 알고 있을 거예요. 아주 무의식적으로 세상이 내가 생각한 대로만 돌아가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그러나 동시에 그 세상 밖으로 나가는 거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했을 겁니다. 제가 지켜봤던 부유층이나 그 부유층의 자제들이 좀 비슷한 패턴을 따르는 거로 저는 생각을 해요. 광수도 그 패턴을 따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냐면요, 그 되게 부유한 집들이 많아요. 그리고 부모로부터 되게 좀 재산을 물려받고, 근데 한편으로는 이 사람들은요 모험을 못해요. 자칫 내가 한번 실수하게 되면 내가 물려받았던, 내가 쌓았던 이 모든 것들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고, 무엇보다 나는 한번 무너졌을 때 이것을 다시 어떻게 원상복구하는지 몰라요. 왜냐면 물려받았기 때문이죠. 그냥 내가 태어났는데 금수저가 딱 물린 상태로 태어났게 된 거예요. 근데 내가 뱉어버리면 자신이 없는 거야. 내가 이걸 다시 물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딴 데로 갔을 때 나도 모르게 누군가가 금수저를 빼버렸을 때 내가 바닥에서부터 다시 일어났을까라는 확신이 없을 거예요. 바닥에서부터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확신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수는요, 단 한 번의 시험이나 자기가 문제가 없다는 그 단타에 굉장히 목숨을 걸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시험 100점 그럼 끝난 거야. 나에 대한 평가는 이 시험 100점으로 모든 것들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지, 그 이후에 세상사에 던져져가지고 조직생활하고 사회생활하고 아니면 사업하시는 분들처럼 진짜 굴러가지고 밑바닥에서 차차차차 올라오는, 처음에는 0점이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200점으로 만들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이해도 못하고 그럴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치를, 나를 위협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을 거예요. 왜냐면 늘 비슷한 사람들만 살아왔기 때문이죠. 광수도 압구정 키즈고 그가 계속 거기 살아왔으면 주변에 다 비슷한 사람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다 비슷한 환경에 살았고 광수처럼 똑같이 시험 100점 맞으려고 아등바등 하는 사람들만 모여있었고, 또 부모로부터 상당히 많은 재산과 재능과 자산을 물려받는 사람들만 있었겠죠.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이 세상에 나는 솔로라고 하는 진짜 온갖 종류의 상철 같은 인간부터 해서, 상철 같은 인간뿐만 아니라 영수 같은 인간도 있고 영식 같은 인간도 있는 다양한 인간들이 이제 서식하고 있는 이 환경이 딱 떨어진 순간 머릿속에 이제 물음표가 딱 뜨는 거예요. 이 뭐지? 내가 생각해선 내가 알고 있던 그 세계가 방식들 안 굴러가네? 이걸 내가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지? 라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가 아닌, 그는 다시 만약 그렇다면 내가 옳고 세상이 틀린 거야 라고 생각을 전환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니야, 옥순이 영수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그냥 옥순이 영수를 알아보려고 하는 거고, 실제로 옥순도 그렇게 나한테 얘기를 하잖아. 뭐 자상한 건 아니고 뭐 저저 하면서 영수를 만나는 걸 마치 어쩔 수 없이 영수랑 대화해보겠다 얘기를 하잖아 하면서, 옥순의 이 애매모호한 태도와 광수의 이 확증 편향과 자기 세계에서 나갈 수가 없는 그 부분이 서로 증폭이 되면서 광수는 점점점 자기 생각을 쌓아 올렸을 거예요. 그래, 거봐, 내가 옥순 만나고 왔는데 여전히 옥순이 그렇게 얘기를 하네. 내가 맞는 거 아니가? 딱 그렇게 생각을 못 할 거예요. 옥순이 이제 계속 불을 지르는 거예요. 만약에 옥순이 아니라 여기 영자가 앉아있거나 영숙이 앉아있으면 좀 이상하네? 너 왜 나한테 그렇게 생각해요? 라고 바로 그냥 돌직구를 박아버렸을 텐데, 이 옥순이 또 특이하게 빤스런을 치거든요? 어쩌면 광수도 옥순이 그런 스타일, 자기의 속마음을 있는 것을 얘기하지 못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내가 물고 늘어지면 얘는 결국 나한테 올 수밖에 없을 거야 라고 하는 우리 광수아재랑 유사한 전략을 펼쳤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26기 광수아재도 그랬죠. 끝까지 물고 늘어졌잖아요. 다만 광수와 이 두 광수의 차이가 뭐냐면요, 우리 척키 광수는 알았어요. 현숙이 나를 온전히 좋아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 물리적으로 묶어놓으면, 물리적이라는 게 다른 의미가 아니라 내 옆에 있기만 한다면 이거는 내가 무조건 이길 거라고 판단했던 거고, 광수도 유사한 전략이긴 하지만 광수는 어떤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확신? 내가 100점 맞았잖아. 옥순이 나 몰랐지. 그럼 옥순이 나 좋아하는 거야 라고 여기서부터 그냥 생각이 딱 굳고 더 이상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번 시험 합격, 그 다음에 나는 결혼 생각한다 라고 말이죠. 광수는 실제로 26기 현숙이 나를 10점으로 평가할지라도
10점 평가일지라도 수행평가에서 다른 부분에서 묶어놓으면은 결국 얘는 10점이라도 나를 100점처럼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전략을 한다면 광수는 나는 100점이야 라고 안심했던 차이가 있습니다. 광수 난데를 구르긴 굴렀어요. 똑같은 압구정 퀴즈인데, 그 강남 퀴즈인데 광수랑 다르게 이번 29기 광수는 조금 더 여성에 대해서 다른 관점으로 접근을 했던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광수 입장에서는요. 처음에 이렇게 짜치는 이제 잘난 척을 하다가 나 그냥 된 것 같다 하다가 요때 즉 우리가 봤던 실화 때 이제 태도가 바뀌거든요. 가서 영수가 그렇게 좋아요라고 하면서 바로하고 나는 납득 못한다 라고 계속 옥순에게 물어요. 자, 이걸 왜 묻냐면요. 자, 광수가 그 다음에 인터뷰할 때 내가 착각한 것 같다라고 인터뷰를 하고 있지만 저는 그 인터뷰를 온전하게 믿지 않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광수는 그 말을 던져요. 근데 사람이 조급하면 항상 일을 망치잖아요 라고 하면서 나는 다르게 할 생각이 없다. 나는 지금처럼 계속 이 포지션으로 나갈 거다 라는 모습을 계속해서 끌고 나갑니다. 자, 이건 왜 그러냐면요. 광수 입장에서 나는 이미 100점인 거예요. 그리고 그 시점은 끝난 거야. 옥순이 나를 선택한 그 순간부터 영수에게 가든 말든 그건 나한테 더 이상 필요한 게 아니야. 궁극적으로 광수는 옥순과 잘 되기 위한 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잘 체크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자, 왜 그러냐면요. 정말로 광수가 옥순을 얻으려고 했다면요. 요 척키 광수처럼 했을 거예요. 어떻게든 물고 늘어진다. 어떻게든 찾아가서 새벽 4시까지 대화를 한다. 그렇게 해서도 최종 선택을 받는다는 걸 어떻게든 확답을 듣고 최종 선택을 받는다라는 전략으로 갔을 거예요. 근데 광수는 그러지 않죠. 미묘하게 꺾어버립니다. 지금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터뷰 때 사람이 조급하면 항상 일을 망치게 된다라는 얘기를 함으로써 더 이상 옥순에게 가는 거를 그 스스로 멈춰요. 26기 광수랑 다르게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그리고 동시에 왜 그가 자꾸 영수랑 자기를 비교하면서 왜 영수가 좋아요? 난 납득 안 되는데 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수는 첫인상을 받은 순간 이미 100점인 거고 이미 자기는 1등인 거예요. 이미 중간고사 때 내가 1등인데 영수가 뒤에 가서 시험을 잘 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기말 없어. 끝이야. 나는 이제 옥순이랑 잘 되는 생각만 하면 돼.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동시에 이 생각이 흔들리는 결정적인 증거가 영수라는 겁니다. 이상하다. 분명히 교수님이 나한테 A뿔을 줬는데 다음날 가보니까 내가 B가 될 수도 있다고 하네. 옥순 교수님이 그리고 다음날 영수가 분명히 C라고 한 것 같은데 순간 얘가 A뿔이래. 내가 B가 되고 얘가 A뿔이라는 거 나는 납득이 안 돼. 교수님 왜 제가 A뿔이에요? 내가 B야지. 내가 더 시험 잘 봤는데. 이 태도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광수는 옥순과 함께 옥순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겠다가 아니라 왜 내가 100점이 아니에요? 왜 내가 A뿔이 아니에요? 나 A뿔 한번 맞았잖아요. 왜 교수님 말 바꿔요? 라는 식의 느낌을 저는 더 많이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입장에서는 옥순 입장에서는 말을 얼마나 우리는 거죠. 이거 잘못한 학생한테 얘기하면 자기도 소송 걸리고 하니까 그래서 우선 이 부분 냅둬. 그리고 다음 교수님이 알아서 학점을 조정하게끔 본인이 이제 사사사사 이제 빠져나가는 느낌이거든요. 말하면 학생이랑 싸움밖에 더 드나 그게 저는 옥순의 생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말하면 말할수록 옥수는 이제 손해인 거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내가 봤을 땐 영수가 이거 어떻게든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아무리 생각해도 광수 난 제 A뿔 주기 싫어. 영수가 A뿔인 것 같아. 근데 내가 이때까지 했던 행동이랑 좀 모순이 되니까 대놓고 제가 거를 내 손으로 하고 싶진 않아. 그러면 최종 선택 때 학점을 최종적으로 조정하는 그 기간 때 마지막 가서 얘기를 하자. 그냥 지금 이때까지는 냅두고 광수한테 더 자극시키지도 말고 광수에게 더 말하지도 말고 그냥 조용히 있다가 마지막 순간에 실제로는 영수가 A뿔입니다 하고 나는 바로 안식년 들어간다. 그 전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제 광수가 뭐 날뛰든 말든 뭐 어쩌겠어. 내가 한 1년 갔다 오고 나면 지가 제풀에 죽어 있어가지고 딴 사람 찾으러 가겠지. 그런 전략이지 않을까? 현재까지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도 합니다. 플러스 옥순의 성향도 있어요. 굉장히 남들에게 거절을 못하고 있고 있는 그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나 누군가를 실망시키는 부분을 아까도 제가 방금 드렸던 그 교수님 비유와 유사하기도 한데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교수님 같으면 내가 학점을 주고 내가 봤을 때 지금 광수 니보다 지금 영수가 시험 더 잘 본 것 같아. 그래서 학점 조정 기간 때 내가 조정하기도 했는데 네가 뭔데? 라고 하면서 역으로 그 학생을 조접을 한다면 옥순 같은 스타일은 이제 어떻게든 그 학생과 충돌하고 싶지 않은 거야. 그래서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뭐 그런가? 근데 뭐 어쩔 수 없이 좀 영수한테 좀 학점을 A뿔을 줘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비유를 해.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즉 광수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거는 옥순과 함께 하겠다는 것이 아닌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거를 나는 솔로든 무엇이든 간에 계속해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여기에 나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설명으로 저는 광수의 모든 행동들이 하나로 모여지고 제가 이때까지 했던 설명들과 연결이 된다고 보고 있어요. 왜 그가 자기소개 때 두 가지 모순된 요구 또래를 만나면서 동시에 연상의 여자, 성숙한 여자 모순된 이 두 가지 요구를 왜 그가 추종하고 있는가? 왜 광수는 4화 때 옥순이 분명히 다른 사람 알아보세요 영수님 알아보세요 라고 AX에 있으면 불구하고
거절의 멘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광수는 이 부분을 의도적으로 기억에서 삭제를 하고 나 된 것 같다라고 끝까지 밀어붙이면서 이걸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고 있는가? 세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수는 왜 더 이상 옥순과 추가로 대화를 하지 않거나 추가로 뭔가를 만들어내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가? 따로 뭐 대화를 신청한다거나 가가지고 뭔가 선물을 갖다 준다거나 이런 행동을 왜 전혀 하지 않는가? 네 번째로 광수는 자신이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옥순에게 가지 않는가? 왜 알면서도 안 했냐? 광수의 목적이 옥순의 마음을 얻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다섯 번째로 왜 광수가 계속해서 옥순의 마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왜 자꾸 그가 영수에게 집착을 하는가? 마치 1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본인이 2등이고 영수가 1등이라는 걸 나중에 알았을 때 그거를 납득할 수 없어 하는, 즉 또 1등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했던 그 사람이 보이고 있는 그 반응을 왜 영수에게 보이고 있는지도 설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이 모든 것들은 광수가 연애를 정말 하기 위하기보다 옥순이라는 사람을 얻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기보다 옥순을 얻었다, 옥순이 나를 선택했다고 하는 남자, 그 타이틀을 완성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외적으로 어떤 사람인지를 만천하에 보여주고 그것을 입증하고 증명함으로써 거기서 자기가 가장 유리할 때 게임을 끝내기 위한 시도라고 보여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수는 굳이 옥순의 마음을 더 얻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광수는 옥순과 나가서 데이트를 하고 연애를 하고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내가 남자답다고 하는, 내가 한의사이고 집안도 좋고 배경도 좋고 이런 예쁜 여자를 얻을 수 있는, 얼마든지 그게 가능하다고 하는 모습을 나 스스로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입증할 수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광수가 궁극적으로 요구했던 바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척기 광수, 26 광수와의 차이예요. 26 광수는 어쨌든 현숙을 얻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현숙 주변의 모든 남자들 다 처버림을 해서 독점하려고 했죠. 이것이 우리 광수 브라더스의 결정적인 차이점이었습니다. 즉 내가 원하는 게 나인가 아니면 여자인가. 궁극적으로는 모두 자기 자신을 완성하기 위한 시도죠. 광수도 현숙을 마음을 얻을 남자라고 하는, 그렇게 하면서 자기를 완성하려고 했다면 26 광수는, 반대로 20 광수는 거기까지는 안 간 거예요. 옥순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이미 완성이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뒤에 가서 갑자기 영수아재가 갑자기 뿅 하고 등장을 해서 넌 이제 내가 이불이요 라고 하는 그 상황이 지금 7화 때 그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도 합니다. 즉 여기서 29 광수가 굳이 이렇게 찾아가서 옥순을 묻는 거는 진지하게 옥순의 마음을 되돌리고 옥순이 자기를 좋아하기 위해서라기보다 옥순이 여전히 내가 1순위라는 거를 확답하거나 내가 마음속에 있다는 그 사실, 그 순간만 딱 유지하기 위하여 저는 옥순에게 갔다고 보고 있어요. 그 이상으로 광수가 뭔가를 안 하잖아요. 더 적극적으로 뭔가를 안 하잖아요. 여기서 그냥 끝나버리고 인터뷰 때 또 말도 안 되는 짜치는 소리를 하잖아요. 네, 그 마지막 부분에 8화 예고편에서 광수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조급해하면 안 된다. 그 말은 뭡니까? 더 노력 안 했다는 거잖아요. 옥순의 마음을 얻는 게 관심이 없다니까? 옥순 속에 내가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순간 광수는 내가 궁극적으로 이 방송에 나와서 내가 얻을 거자 했던 걸 다 얻은 거예요. 이 상태, 이 이미지로 나가서 옥순의 마음을 얻지 못하더라도 내가 이 상태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완성시켰으니까 이제 여자들이 알아서 달라붙던 거 알아서 하겠지. 나는 모든 것들을 다 가졌기 때문에 난 에이블 남자야 라는 거를 듣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근데 옥순이 막상 만나보니까 영수한테 흔들린 줄 알았는데 만나보니까 영수가 1순위 하지만 나도 만만치 않네.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영수랑 데이트를 해야 된다, 뭐 나도 뭐 다정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네. 그러니까 진짜 옥순이 숨겨왔던 다정함만으로 나는 결혼 못한다, 다정함만으로 연애 못한다, 그 말은 이제 싹 잊어먹고 본인이 듣고 싶어하는 부분만 듣는 거예요. 아, 어쩔 수 없이 영수랑 휴대를 해야 되는구나. 어쩔 수 없이네. 그래, 뭐 어쩔 수 없이 하고 나면 다시 뭐 나한테 오던가 뭐 하겠지. 딱 그 정도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옥순도 그런 광수의 기질에 불을 이제 질러버린 경향도 있습니다. 자, 옥순이 왜 그렇게 했는지보다 그녀의 행동만 우선 놓고 볼게요. 옥순이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말해버리니까 광수는 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더 냉정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인간이 때로는 A라고 얘기하지만 속마음이 B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정말 친구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뒤에 가서 온 동네 막내 나에 대해서 악소문을 퍼뜨리는 짓을 할 수도 있다는 것. 즉 그가 집단이나 사회의 원리나 인간의 심리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하다는 증거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더 이상 광수는 근데 관심이 없어요. 딱 거듭 말씀드렸지만 자기 세계를 완성하고 자기 이미지를 완성하는 그 순간 광수는 외부에 대한 관심을 다 끊어버려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제가 좀 냉정하게 비판했던, 자, 우리 28기 정희 누나를 제가 예전에 동영상에서 설명드린 바가 있죠. 정희는 지금 28기 옥순이 했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당시에 여자들에게 28기 우리 이야기 형수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까발리고 거기에 대해서 조정을 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럴 생각이 없다. 그게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을 드렸죠. 딱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정희 누나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그 외의 것들은 다 X를 쳐버려요. 실제 방송상에서도 현숙이랑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현숙 누나가 정희 누나한테 그 고민 상담을 했을 때 정희가 딱 그렇게 얘기하죠. 영수가 그런 사람인 걸 알면은 더 이상 접근을 안 하는 게 맞지 않아? 라고 현숙에게 딱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조언이 아니에요. 나는 널 이해하지 못하겠고 나는 더 이상 그 일에 개입하고 싶지 않아 라는 말이에요. 정말로 고민 상담을 하고 싶었으면
달라붙어서 왜 그랬어? 너 기분이 어때? 아이고 그랬구나 하면서 공감을 하거나 더 깊이 들어가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정희 누나는 그게 안 돼요. 할 생각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제가 이해하고 있는 이 중산층 혹은 이쪽 계통의 북극이 광수를 비롯한 이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딱 자기만 생각해요. 동시에 강력한 방어막이 있어요. 왜 전문직이니까. 전문직은 사람 관계가 필요가 없잖아요. 일만 열심히 하면 돼요. 전문적인 술기를 갖추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그것만 열심히 하면 이 사회에서 좋은 부품으로 돌아가요. 왜 의사라든가 변호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왜 고평가를 받겠습니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라. 너희들은 그걸 하면 우리 이 사회에서 용납할게 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상대적으로 다른 직업들에 비해서 사고를 치더라도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있으면 살아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이유예요. 근데 그것이 이 나는 솔로라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 즉 전문직의 세계가 아닌 그 밖의 세계에서 나오게 된 순간 이제 와장창 깨질 확률이 높다는 거고, 광수는 저는 그 천병에서 아주 신나게 털리고 있으면서 동시에 내가 굳이 왜 나가야 되지? 이 앞에서 서성이고 있다는 느낌을 더 많이 받는 거예요. 나가게 된 순간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을 해야 돼. 나가보니까 전문직대로 의사가 최고고 변호사가 최고고 그런 세계가 아니잖아요. 나는 또래 나가면 다 깨지잖아요. 전부 다. 특히 전문직들이 아주 신나게 깨지지 않습니까? 네, 우리 선마태 하나 별명을 불렀던 영수화자도 그렇고, 왜 의사들이나 이런 사람들, 변호사는 모르겠어요. 특히 의사나 이런 같이 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 왜 나는 솔로에 나가서 왜 와장창 다 깨지고, 그들이 생각해왔던 이 사회적인 서열과 다르게 왜 나는 솔로 대 남녀관계의 서열에서는 왜 제일 밑바닥으로 깔리겠습니까? 그 이유가 뭐겠어요? 그들이 머물러 왔던 세계에서만 그들이 정상이지, 그 밖에 있는 수많은 세계들에서는 다시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제로 베이스 시작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밖에는 이쪽 분야에서 정말 무시무시하게 내공을 쌓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것. 가령 우리 이야기 영수화제 자, 이쪽 분야에서 정말 무시무시한 내공을 품고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 나는 솔로 사계에서 22 영수화제 우리 이야기하제 그 입담이 넘어가가지고, 야, 영수아지 되게 괜찮은 사람 같은데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진짜 이쪽 분야에서 어마어마한 내공을 쌓은 사람이에요. 제가 이제 28개월 때 기준으로 사기꾼들이 쓰는 수법과 유사하다, 의심해봐한다고 얘기하긴 했지만, 그거는 저도 이쪽 분야에서 계속해서 나름대로 생각하고 연구하고 이렇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고, 어쩔 수 없이 일반인 같았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술 하면서 오 하면서 그 입담이 넘어가게 그냥 싹 녹아버리지 않습니까? 광수는 이 밖의 세계, 본인이 살고 왔던 그 세계가 실제로 굉장히 좁은 세계고, 나는 솔로를 비롯한, 그리고 나는 솔로에 출연하고 있는 상철처럼 태권도장 운전한다거나, 영철처럼 운동했다가 갑자기 틀어버린다거나,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를 인지를 못하고 있고, 실제로 그들의 세계에서 나름대로 나보다 훨씬 더 높은 이 피라미드를 쌓았다는 거를 알면서도 인정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광수는 전 최종적으로 옥순에게 인정받았다고 하는 그 타이틀만 쏙 빼먹고 다시 자신의 세계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이유기도 합니다. 와당창 깨지는 거예요. 개 털리는 거예요, 그냥.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약간 모범 생소리 듣다가 세상 나와가지고 진짜 털리고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사실 이 기회병은 빨리 치를수록 치료인데, 지금 너무 늦게 지금 그 진통을 앓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광수는 제가 다른 동영상에서 계속 설명드렸던 것처럼 무의식적으로는 굉장히 큰 불안을 안고 있어요. 내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이 잘못됐을 수도 있다. 잘못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거는 나의 세계에서만 통용되는 거고, 내가 이 세계를 밖에 나가는 순간 통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늘 안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광수는 그 불안감을 소화하기 위하여 상처 붙잡고 얘기하고 나 다닌 것 같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순간 내가 계속 에이프릴이라는 걸 입증하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근데 막상 본인 행동은 못해. 만약에 내가 밖에 나가서 진짜 지금처럼 옥순을 만났는데 옥순이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걸 확인하게 되면 자기가 쌓아왔던 모든 세계가 다 와르르 무너지는 거잖아요. 이때까지 나는 A뿐인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남녀관계 연애에서는 나는 솔로에서는 내가 D네? 자칫하면 F되게 생겼는데 그거를 확인하기보다는 차라리 그거를 확인하지 않고 덮고, 그냥 지금처럼 나 된 것 같다, 나 문제 없고, 영수 같은 인간 내가 뭐하러 굳이 상대해, 걔는 내 상대 아니야 라고 하면서 악귀 정전의 그 악귀처럼 생각하는 게 가장 광수에게 안전한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일들엔 그럼 광수만 책임이 100이냐?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제가 거듭해서 광수와 옥순을 함께 이야기하지 않으면 광수와 옥순의 관계를 이야기할 수 없다고 보는 부분이 뭐냐면요, 옥순 또한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결이 달라요. 다정함에 대해서는 따라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당연히 광수가 착각을 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옥순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 이거는 광수를 스페어키로 두는 거구나, 아니면 광수를 계속해서 붙들고 늘어짐으로써 영수가 1순위란 걸 놓되, 혹시라도 영수랑 내가 빠그러지면 2순위로 갈아타려는 건 아니었을까? 아니면 반대로 영수에게 5.5 대 4.5 이제 그 드립을 딱 치게 함으로써 나치대가 광수가 잘 되고 있거나 어느 정도 그런 뉘앙스를 풍기게 함으로써 영수가 좀 더 자신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오게 하는 질투심 작전일 수도 있다. 이 두 가지 생각을 했다면요, 지금은 이것뿐만 아니라 세 번째 가능성, 옥순이 예전에 굉장히 강력한 불쾌한 경험을 했고, 그래서 필사적으로 남자들에게 대놓고 거부할 수가 없다, 거절한 걸 회피한다고 하는
생각을 저번 동영상 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저는 이제 이 세 가지 생각 모두 결합이 돼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보고 있기도 합니다. 즉, 질투심 작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차하면 이제 갈아타는 걸 수도 있고, 그리고 거부하는 걸 극도로 회피하는 걸 수도 있고, 이 세 가지가 결합이 되면서 상황이 개짬뽕이 되는 거예요. 옥순이 했던 말들이 오히려 광수가 계속해서 착각하게 만드는 연료를 계속 집어넣고 있는 거죠. 명확히 끊어버렸으면 광수도 진짜 착각이었네 하면서 여기서 정신을 딱 한 대 맞고 밑바닥으로 와르르 무너지는 경험을 하고 다시 태어날 수가 있는데, 지금 그 경험을 옥수는 계속해서 최종 선택까지 미루게 하는 거예요. 이 박살나는 그 지점을. 그러니까 광수 입장에서는 굳이 나를 무너뜨릴 필요도 없고, 내가 그렇게 보고 싶어 하지 않은 부분을 내가 지금 볼 필요가 없네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이 문제가 이제 서로 각자의 이 성향이 서로 결합이 되고 그것이 서로 증폭화가 되면서 문제가 풀리기는커녕 더 꼬이고 있는 거를 저는 이번 7화 때 정점으로 우리가 그 장면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도 이 장면이 기억이 나실 겁니다. 중간에 광수가 옥순에게 대화하기 전에 멘붕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있죠. 아니 근데 그러면 내가 사람을 잘못 본 거네? 라고 얘기하는 장면 등 이 모든 것들은 광수가 내가 옥순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안했구나, 내가 에이볼 남자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 하는 것보다 옥순이 이상한 여자야, 옥순이 이상한 여편네야 라고 명철하게 말하는 장면이 여러분이 떠오르실 겁니다. 플러스 광수는 그렇게 얘기해요. 나의 편견이 아니라 영수는 진짜 이상했거든. 그거 자체가 뭐냐면요, 본인이 에이볼이 아닐 수 있다는 거를 밀어내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다 바꿔버린 거예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상해서 그래, 영수가 이상해서 그래, 옥순이 이상해서 그래, 나는 계속 에이볼이야, 나는 문제없어. 그 생각을 어떻게든 유지하고 싶어하는 저는 발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높은 확률로 광수가 다시 이 세계로 돌아갈 거라 생각을 해요. 26기 첫 기 광수가 그랬던 것처럼 스스로를 무너뜨리기보다 다시 안전했던 세계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저는 결코 광수가 착각에서 빠져나와서 제 정신을 차린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보다는 그 사실을 내가 받아들일 수만큼 받아들여서 오히려 자신의 세계를, 자신의 세상을 보는 그 관점을 공고히 하는데 쓸 거라고, 그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있기도 합니다. 원래 인간이란 건 좀 그렇긴 하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사실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주로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말로를 좀 지켜볼 때가 있어요. 그들은 엄청난 죄를 저질렀던 독재자나 이런 사람들도 말년에 가면 막 그 남미의 이름 학살자나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아프리카에 이런 사람도 나는 옳았다, 조국을 위해 한 거다, 내가 아니었으면 더 심했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는 기분이 드는데, 광수가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이라는 건 아니지만 합리화의 심리적 구조는 저는 유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가 착각에서 빠져나온 게 아니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옳아,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승리했어 라고 해서 한층 더 깊은 합리화의 단계로 전 들어가고 있다 보는 거예요. 영수와 옥순이 서로 좋아한다? 그래, 그럴 수 있지. 끼리끼리 노는 거야. 난 여전히 에이뿔이야. 봐, 처음에 옥순이 나 골랐잖아. 근데 옥순이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거 모르고 영수한테 간 거야 라고 지금 얘기가 서서히 바뀐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자, 이상입니다. 그렇게 해서 좀 광수에 대한 저희 생각을 여러분께 밝혀보는 시간 가졌고요. 긴 시간 동영상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저번 옥순 편 관련해서 재밌게 봐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상당히 예리하게 의견을 제시해주신 분들에 대해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밝혀보겠습니다. 우선 다시 한번 요 댓글 달아주신 분들 비판하는 건 아니고 개인적인 생각이 불과하고요.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감상평을 남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요 댓글을 남겨주신 시청자님, 탐정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약간 전체적으로 정리했을 때 제가 느끼는 바는 요 분도 그렇고 다른 분도 그렇고 이제 닭과 이제 달걀 비율을 말씀하시면서 정신분석 매니아님의 이 해석만 놓고 보면은 그럼 옥순이 지금 잘못 안 했다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옥순도 어느 정도 원인 제공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이제 해석을 주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저는 요 의견, 그러니까 닭과 닭을 구별하기 어렵다는 그 부분에서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번에 좀 추가 설명을 드렸어요.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이 부분, 트라우마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결합이 되면서 문제가 엄청나게 꼬인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거면은 우리 딱 요쪽, 그죠? 어장, 이거 뭡니까 이거 누구? 자, 이쪽의 대명사 우리 24기 옥수님을 딱 얘기하면 되는데, 그렇다고 또 24기 옥순처럼 또 적극적으로 29기 옥순이 그런 것 같지는 않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모습이 없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제가 전문 동영상에서 설명드렸을 때 제가 한쪽만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다 지금 종합적으로 결합이 돼서 일어난 문제라고 보고 있고, 다시 한번 요 댓글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이게 닭과 달걀이 아니라 닭이면서 달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슈레딩거의 옥순인 거예요 지금. 요 외에 이제 닭과 달걀을 비유하신 그 다른 시청자분들 그래서 그렇게 또 의견을 주셨더라고요. 네, 이렇게 이제 그렇게 따지면 정신분석 매니아님 그 닭과 달걀 그 다 좋아요. 옥순이 한 얘기가 다 좋은데, 그렇게 따지면 아무 생각 없이 옥순에게 관심이 있어서 대시를 했다가 다른 예로, 광수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다른 예로 튕겨 나간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나중에 와가지고 갔는데 완전 내가 걔 천하의 X가 됐구나. 이거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게 따지면 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부분에서 저도 되게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옥순도
이 소문을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냥 혼자만 그냥 꾹 다물고 그냥 혼자만 끙끙 앓던가 지금처럼 여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입을 털던가 이렇게 버리는 순간 자칫하면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정말 선의로 접근을 했다가 욕을 오지게 먹고 이상하게 소문이 나서 여자 밝히는 아니면 뭐 남자 밝히는 놈 이런 식으로 소문이 나버리면은 정말 치명적인 타격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저번 동영상에서 그렇게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뭐냐면 나는 솔로에 나온다는 거는 어느 정도 그 용기에 대해서 출연진분들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굉장히 리스키한 행동이 있다. 욕을 내가 먹을 걸 각오하고 나오던가 아니면 트라우마라든가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만약에 있다면 어느 정도는 그걸 수습하고 나오는 게 맞다. 대중 앞에 자기를 세운다는 거는 공인으로서의 어느 정도 책임과 공인으로서의 모습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게 없으면 욕을 약간 그런 책임도 져야 한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나와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행동을 못해서 지금 이 댓글에 나온 것처럼 내가 당했던 그 일들을 내가 능숙하게 처리를 하지 못하고 이제 얘기를 하고 막 얘기를 한다고 다닌다거나 감정적으로 행동이 된 순간 이 여파가 징검다리처럼 땅땅땅땅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제 다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댓글도 저는 상당히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요한 좀 요거는 꼭 답변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꼭 반드시 이 시청자분들과 의견이 대립되진 않는다. 근데 다만 제가 좀 설명을 부족하게 해서 오해를 살 수 있게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좀 아쉽다고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또 영상을 계속 만들어 나가면서는 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좋은 의견을 주신 시청자분들, 탐정님들과 또 그 외에도 많은 의견을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리면서요. 자, 이번 시간 광수에 대한 동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영상은 좀 더 재미있고 유익하고 뜻깊은 내용으로 알차게 준비해서 여러분 앞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신분석 매니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